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제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 이 아젤라익 애시드 제품이 종종 등장했는데 제가 리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아젤라익 애시드 10% 들은 제품이 이렇게 대중적이게 쓰이게 된 것이 디 오디너리의 아젤라익 애시드 10% 서스펜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아젤라익 애시드 제품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사용할 만한 제품, 피부 효능 사용법,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아젤라익산을 스킨케어 루틴에 사용하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이 이어집니다. 이 아젤라익 애시드 리뷰가 한없이 늦어진 데는 이걸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인데요. 한번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적으로 이 아젤라익산은 그 두꺼워지는 각질을 완화시켜주면서 여드름성 피부에도 좋고 홍조 피부, 하이퍼 피그먼테이션, 그런 색소 침착 피부를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화장품화되어 있는 성분들은 대체적으로 피부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임신 수유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티놀 대체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아젤라익산 10% 이상 든 연고하고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에 써도 되고 민감성 피부 중에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알파 하이드록시, 아하나 바하, 레티놀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와 레이어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하, 바하 토너를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티놀이나 비타민C를 쓰기가 좀 나쁠 때가 있어요. 또 같이 쓰지 말라고도 하고 이에 비해서 이 아젤라익 애시드는 그런 센 성분들과 레이어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아젤라익 애시드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부작용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따 연고의 부작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디너리 아젤라익 애시드 10%를 제가 지난 세포라에서 재구매를 했는데요. 유사 제품으로 폴라스 초이스에서도 제품이 나와 있고 몇몇 제품들이 있어요. 요즘에 새로 나온 이런 단일 성분 화장품 중에도 이 아젤라익 애시드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아침에 아하 토너나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레이어링해서 같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스크린 바르기 전에 모공 트러블 일어날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발라줘요. 30ml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100ml짜리를 사왔고요. 직구 사이트에서 살만한 유사 제품을 보면 아젤리크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아젤리크가 이 아젤라인산을 가지고 만든 브랜드예요. 여기서 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오디너리의 아젤라익 애시드와 이 아젤리크의 포타시움 아젤로일 디글리시네이트가 조금 다를 거예요. 이 포타시움 아젤로일은 아젤라익 애시드의 유도체 성분입니다. 아젤라익 애시드보다 피부에 젠틀하기 때문에 데일리 유지에 좋고 pH 레벨도 조금 더 낮고 포타시움 아젤로일은 워터 베이스로 여드름에 친화적이고 이 성분적으로 역할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젤리크에 들어있는 아젤라산이 이 아젤라익 애시드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젤라산 아젤로글리시나는 색소 침착 완화해주고 피부를 브라이트닝 해주고 피지 생성을 조절해주고 보습 탄력 기능을 해주는 그러니까 레티놀과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리뷰 대기 중인 제품들이 많아서 이 제품 순서가 밀려있기는 한데 이것도 올해 안에 제가 한 병 사용하기는 할 거예요. 아젤라산 외에도 아젤라산과 레이어링이 가능한 성분들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 카페인도 들어있고 소듐 아스코빌,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고 레티닐 팔미테이트, 비타민 A 유도체도 들어있고 유비퀴논, 코큐텐 들어있고 녹차 추출물 들어있고 로즈잎 석류 추출물 들어있고 레스베라트롤 발효 추출물도 소량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성분이 정말 왕창 들어있어서 이것도 아젤라익 애시드의 순한 버전의 베네핏을 보고 싶은 분들이면서 너무 단독으로 센 항산화제를 사용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맞는 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약국 아젤라익 애시드 크림이 아젤리아 크림이라는 것을 파는데요. 그것도 아젤라익 애시드 20%일 것인데 20%까지 올라가면 부작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레티놀 발랐을 때처럼 가렵거나 꺼끌었거나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고 천식의 악화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센 어떤 제품을 쓰실 때는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20% 연고들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고함량은 임신 수유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약국에서 사시면 그 동봉된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존 사이트에서 보면 멜라지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인데 이 아젤라익 애시드는 뭔가 지금 룰이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젤라익 애시드 20%인 것은 처방약으로 사야 되고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에 똑같은 20%인데 두 개에 뭐 25불, 가격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고형 20%까지 쓰시는 분들은 여드름 흉터 회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역시 퍼센테이지가 높은 제품을 쓸 때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사용해도 되지만 저녁 루틴은 또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걸 아침 루틴에서 선스크린 전에 피지 조절하면서 색소 침착 완화 목적으로 발랐고요. 제가 요즘에 민감성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제 피부에는 괜찮았지만 만약에 연고나 고함량 아젤라익 애시드를 사용할 때는 역시 처음에는 소량 바르시고 먼저 보습제를 바른 후에 그 위에 바르시고 레티놀에 처음 적응하는 식으로 이 아젤라익 애시드도 피부에 천천히 적응시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철 동안 센 도수의 레티놀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피부 트러블을 약간 예방하면서 주름 감소 미백 효과를 보는 용으로 무엇보다도 아침에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젤라익산을 모닝 루틴에 사용을 했는데요. 심지어 비타민C나 나이아신 아마이드하고도 레이어링이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모닝 루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아젤라익 애시드뿐만 아니라 어떤 센 트리트먼트, 레티놀이나 뭐 펩타이드나 그에 준하는 성분들을 바를 때 이걸 눈가에 바르면서 트러블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트리트먼트를 바를 때는 눈가에 먼저 아이크림이나 보습제를 발라서 방어막을 만들어 놓고 이런 트리트먼트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새 성분을 사용할 때는 패치 테스트를 하고 피부에 약간 적응시키는 단계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오디너리가 캐나다 회사잖아요. 이 회사의 몇몇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아젤라익 애시드가 굉장히 랭킹이 높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럼에도 몇 년 전에 이 캐나다 마켓에서는 이 아젤라익 애시드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팔 수 없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도 2017년인가 고시가 되고 2019년 중간 언제부터 이게 마켓에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디오디너리 제품뿐만 아니라 이 아젤라익 애시드가 배합 금지 성분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 화장품에 들어갈 수는 없는 성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런지 어디 써 있는 게 없고 그냥 배합 금지 성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생각하기에 이게 약국에서 파는 연고로 제품이 나오니까 이게 의약품 규제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레티놀을 사용하다가 레티놀이 너무 피부에 세서 안 맞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젤라익 애시드이기 때문에 이 아젤라익 애시드가 레티놀보다 더 부작용이 세냐 그것은 이제 피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캐나다나 뭐 한국처럼 이게 화장품 성분으로 들어가서 안 된다 이런 고지가 나오기 전부터 아젤라익 애시드를 많이 써온 저의 그냥 소극적인 결론은요. 그걸 굳이 구매하기 어려운데 막 사서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살리실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레티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단 임신기에 여러 가지 다른 애시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 타입에 맞는다면 그런 레티놀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약간 소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임신 수유기에 안전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살리실산이나 뭐 글리콜릭산 등이 이렇게 두꺼워진 각질을 깎아내려서 이렇게 모공 정리를 해준다든지 뭐 세포 재생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아젤라익 애시드는 각질층 자체가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깎아내는 것보다 조금 순하게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단 이미 각질층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에게는 더 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아젤라익 애시드가 맞지 않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계절이 되면서 너무 쨍쨍한 햇빛에 나가 있지 않아도 되면 다시 고함량 레티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젤라익 애시드에 굳이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떤 특수 환경에서 생 관리를 하기 어려울 때 이 아젤라익 애시드가 한 가지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라니마우스 채널 백세관리 클럽 백세님들 모두 환절기에 튼튼한 피부 지켜내시기 바랄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